자, 이번 시간에는 작용, 반작용의 법칙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작용, 반작용의 법칙은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물체 A가 물체 B에 힘을 가하게 되면 물체 B는 물체 A에게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인 힘을 동시에 가한다는 것이 작용, 반작용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 작용 반작용 법칙, 즉 뉴턴의 운동 제3법칙은 모든 작용에 대해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인 반작용이 존재한다 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FAB는 마이너스 FABA다. 물론 여기에 실제로 벡터 표시가 이렇게 있는 게 맞겠죠. 그래서 두 힘의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작용점이 다릅니다. 작용점이 다르다. 네. 그래서 힘의 평형과 구분되어야 됩니다. 힘의 평형과 작용 반작용은 구분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중요하겠죠. 자, 작용과 반작용의 예를 살펴보면 로켓의 그림이 있죠. 자, 이 로켓의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쪽으로 분출하는 연소가스가 분출되는 작용이 있고요. 그 작용에 대한 반작용력이 분출가스를 분출하고 나면은 이게 분출하는 그 힘에 의한 반작용, 이게 로켓을 가속시키게 됩니다. 반작용이 있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그림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가져온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로켓의 그림을 보시면 작용과 반작용을 바로 한눈에 보여주는 그런 그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풍선 가지고도 할 수 있겠죠. 그죠? 자, 책상 위에 놓인 물체의 작용과 반작용에 대해 살펴보면 총 4개의 힘이 있습니다. 첫 번째 1번 힘, 두 번째 2번, 3번, 4번 이렇게 힘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1번 힘보다 2번 힘을 먼저 볼게요. 2번은 뭐냐 하면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입니다. 작용하는 중력이 되겠죠. 그 다음 3번 힘은 뭘까요? 물체가 책상을 누르는 힘이 됩니다. 그래서 이 2번과 3번은 작용이 되겠죠. 작용. 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반작용을 살펴보면 바로 1번입니다. 1번. 1번은 뭘까요? 책상이 물체를 밀어 올리는 힘이죠. 떠받치는 힘. 일명 수직항력이라고 합니다. 2번은, 그 다음에 4번은 뭘까요? 4번은 물체가 지구를 당기는 힘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작용과 반작용의 관계를 살펴보면 2번과 4번이 작용 반작용의 관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3번과 1번이 작용 반작용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또 책상과 지구 지표면 사이에서도 작용 반작용 관계가 성립합니다. 자, 이제 줄다리기 과학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줄다리기 과학은
누가 더 세게 끌고 또 누가 더 세게 미느냐, 이게 핵심이 됩니다. 자, 여기를 A팀이라 하고요. 자, 이쪽을 A팀, 이쪽을 B팀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A팀이 B팀을 끄는 힘은 이렇게 있겠죠. 그 힘을 F의 AB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B팀이 A팀을 끄는 힘은 또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 힘을 F의 BA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 두 힘은 크게 같아요. F의 BA와 F의 AB는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입니다. 그리고 작용팀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작용 반작용 관계 있겠죠. 자, 문제는 이 두 힘은 서로 줄을 통해서 서로 같은 힘으로 서로 힘의 크기 같아져 버리는데, 결국은 최종적으로 줄을 통해서 서로 힘이 전달되기 때문에 어떻게 당기든 간에 어느 한쪽이 당기든 간에 줄의 장력을 통해서 힘의 크기는 같아집니다.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자,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러면 어느 한쪽으로 끌려갈까요? 만약에 B가 이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B 쪽으로 끌려가고 있다 라고 한다면, 자, 여기서 B라는 이 팀은 지면을 앞으로 밀겠죠. 그 힘을 F의 BG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반작용력이 이쪽으로 이렇게 B팀이 작용할 겁니다. 이 힘을 F의 GB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A는 마찬가지입니다. A도 역시 지면을 앞으로 밀 겁니다. 이거를 F의 AG라고 하죠. 마찬가지로 그 반작용이 이렇게 작용하겠죠. 이걸 F의 GA라고 하겠습니다. 자, B 쪽으로 끌려가고 있으니까 B가 이긴다 했으니까 B가 승리한다 라고 하면, 자, A의 입장에서 보면 A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 힘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자, A의 작용 힘은 F의 BA와 F의 GA가 있습니다. 이게 0보다 크겠죠. 그래서 A는 버티지 못하고 B 쪽으로 끌려가게 되는 거고요. B의 입장에서 보면 F의 AB가 AB-F의 GB를 하면 0보다 작아요. 즉,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버티는 힘이 더 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B팀은 A팀을 자기 쪽으로 끌고 갈 수 있게 된다. 이런 논리가 됩니다. 자, 이해되죠? 자, 미션 친구의 몸무게를 알아내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법은 뭐냐? 아주 간단합니다. 빈칸 위에서 스케이트를 신고 친구와 마주보고 서서 서로 힘껏 밀어보면 됩니다. 그러면 서로 밀려나간 거리를 측정해서 이를 이용하여 친구의 몸무게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자, 처음에 여기서 출발을 했어요. 이게 시작점입니다. 밀기 시작한 곳이죠. 밀려나간 거리를 이제 재면 됩니다. 요 거리를 S, 요 거리를 L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밀려나간 거리의 비가 결국 질량비의 역수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형하면 됩니다. L분의 S는 어떻게 되느냐? 스몰 m분의 라지 m의 관계가 됩니다. 물론 이 식은 실제로 충격량과 운동량의 관계식을 이용해서 유도를 할 수 있습니다. 유도를 할 수 있고요. 이 두 사람이 밀 때 아주 순간적으로 힘이 작용한다고 생각하면 결국 그 충격량에 의해서 처음에 정지하고 있던 두 물체가 순간적으로 아주 짧은 시간에 각각의 속도 V1, V2, 여기서는 뭐 이쪽을 스몰 V, 이쪽을 라지 V라고 한다면 각각의 속도로 이제 가속이 될 거고요. 그 속도 B가 결국은 동일한 시간 동안 밀려가다가 결국은 나중에 물론 최종적으로 쓰겠지만 동일한 시간 동안 밀려나간 거리가 결국은 이동거리가 될 거고요. 그 이동거리는 결국 처음에 똑같은 충격량이 가해졌을 때 얼마만큼의 운동량 0에서 MV까지 바뀔 때 그 양은 서로가 똑같아집니다. 질량이 서로 1대2면 속도의 비는 2대1이 되거든요. 그래서 밀려나간 거리의 비도
2대 1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질량비의 역수가 바로 이동거리의 비와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동거리의 비를 가지고 바로 몸무게를 쉽게 유추할 수 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2m를 밀려가고 1m를 밀려갔다면 large m은 2배의 small m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작용과 반작용에 대한 공부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